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이러한 기능을 왜 생겼느냐, 또 그래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상태냐,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PPP 프로그램에 제대로 진입해가지고 트렌치, 그러니까 이제 프라피트를 받을 때, 매주 받을 때 라이센스드 트레이더가 이제 계약할 때 물어요. 그러니까 뱅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운이 좋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40주 트레이딩 계약에 들어갔을 때 40주 동안 예상되는 리미티드를 개런티를 해요. 이제 트레이더는 알거든요. 이게 이제 최하 얼마까지는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를 주느냐, 40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트렌치를, 토탈 트렌치를 뱅크에서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느냐? 페이 오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가 12월 14일에 들어갔다, 뭐 13일에 들어갔다, 오늘 16일 들어갔다, 이랬을 때 경우에 이제 3일 하면은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지만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들어갈 경우에 그 주 금요일에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매주 40주 이 트렌치를 페이 오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받을 얼마, 그 다음 주 그 날짜를 딱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40주 페이 오더를 다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40장이죠. 가져가 할인도 할 수 있어요. 그 은행에서. 뭐 물론 다른 은행에서 다 할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40주 동안에 토탈 갖게 되는 트레이딩 프로그램 나오는 이익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니저가 그러면 페이 오더로 한꺼번에 다 드릴까요? 그러면은 받는 게 유리하죠. 이제 여러분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제 진입을 했다든지 진입을 하여 노력해가지고 트레이딩 뱅까지 갔던 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은행의 뱅크의 페이 오다죠. 뱅크의 페이 오다. 예를 들어 분데스리그 뱅크가 발행한다 하면 분데스리그 뱅크의 페이 오다예요. 은행의 그 드라프트죠. 뱅크 드라프트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제해가지고 예를 들어 3주 뒤에 것을 현금할 때는 또 3주 정도 이자를 제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PPP가 이게 이제 참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휴머니테리언 프로젝트도 하고 공공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통일을 앞두고 이 대한민국의 안정이 세계 안정이거든요. 세계 하였고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데 세계 안정이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월드뱅크나 이런 PPP를 할 수 있는 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훑어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1944년에 그 미국 뉴햄프스의 그 브레튼 우주에서 44개 연합국 그 회원국가 모여요. 이 통화 체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통화금융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이제 강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 중이지만 세계 정세는 그래도 영국 파운드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화가 그래도
어떤 유럽의 국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고 뭐 미국도 유통이 되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세계 금융 시스템에 US 달러가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한마디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쟁을 위한 비용을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은 이제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있어가지고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잉글랜드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 이 네 개가 세계 경제 안에서 중요한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된 게 IMF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거기서 주장을 하죠. 뭐냐, 금 1온수당 35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달러를 발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후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조건을 따라주면 쓰겠다. 이러니까 영국의 입장이나 프랑스의 입장이나 독일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진주만 습계구에 이렇게 연합국에 참여해가지고 종전으로 가는 길 이런 것에도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 뉴햄프저주 브레튼 우주에서 브레튼 우주 협정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무엇이냐? 금 1온수당 35달러 기준으로 미국이 화폐 발행을 하고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금태한 금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35달러는 금 1온수예요. 그러니까 1온수로 미국의 금 35달러를 가져올 수 있고 35달러로 금 1온수를 가져오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금융을 한 전략은 무엇이냐? 한 축. 그러니까 US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깊숙이 이제 숨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중심 체제를 만든다. 그것이 오늘날 IMF 체제예요. 국제통화기금의 체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이제 그 체제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화폐 단위의 기초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금 1온수를 따라가고 금에 비례해서 미국의 달러가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의 화폐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제예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화폐 발행을 해가지고 전후 복구 비용으로 막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PPP를 할 때 은행 자체도 10,000불을 갖고 있으면은 10만 불의 신용을 가져가지고 그 숫자적인 대출을 다 해주잖아요. 바젤 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이 전승 국가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바람에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면은 이 미국의 달러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영국의 파운드 하나, 프랑스의 프랑이나 뭐 소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도 근본이절 해가 미국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루블 갖고 이제 어떤 그 컴플레인을 안 걸지요.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도 기초통화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벌써 그때부터 브레튼 우주 때부터 US 달러를 기초통화로 브레튼 우주 협정 체제에서 잡으면서 IMF와 세계 은행 기구에 이제 출발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걸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 미국의 금융 그 전략을 알거든요. 언젠가는 미국이 지금은 근본적으로 가지만은 이 달러가 세계 경제 시스템, 세계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됐을 때는 금과 달러의 고리를 끊을 거라는 걸 케인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케인즈는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자신의 제의를 하죠. 전 세계 공용의 화폐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를 하는데 그 제의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국의 학자 케인즈는 1944년도에 전 세계 공용의 화폐를 우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추구하던 그 전략은 실패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한 개의 축,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가고 두 개의 중심, IMF와 세계은행을 이제 출발시키는데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는 반론을 걸죠. 이 IMF를 그럼 세계 공용의 통화를 못 만드는 게 보이니까 이 IMF를 기금이 아니라 은행으로 이제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은 미국은 이미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그 다음에 세계은행을 만든다는 그 전략을 다 세웠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초지일관하게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몰고 가고 이제 IMF와 세계은행을 출발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종전 1945년도 제2차 세계대회 종전 전 1944년도에 뉴햄프셔 이제 에서 이제 이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이렇게 미국은 국제적인 야경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US 달러가 세계 경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막 파고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US 달러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안 됩니까?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브레튼 우주 협정 체제 때부터 준비되었던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세계은행이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이제 이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의 통화의 가치를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1944년도 이전에 잉글랜드 은행이나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나 미국 뉴욕의 연방은행의 4명의 총재가 모여가지고 이 결정하던 시스템을 IMF 이제 체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F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쫓아가다가 환율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IMF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죠. IMF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자, 그러면 이 IMF도 돈을 써야 되고 세계은행은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요즘은 막 경제 그 약소국에 대한 지원 따고 개발도 해나가야 안 됩니까? 많은 개발을 해나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뱅크가 가진 어떤 역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신용을 창조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전 세계를 돌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돈이 필요한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또 결정적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이 한 25, 6년간 이제 근본위주로 가다가 1971년 8월 15일 날 미국의 니슨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미국은 세계의
황금 어카운트가 아니다. 왜? 미국 달러 가지고 이제 막 금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하게 된 동기는 있었어요. 무엇이냐? 영국은 엄청나게 많은 전비를 그 런던을 수호하기 위해서 빌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했지만은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그 2차 대전 종전 때만 하더라도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금의 70%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기축 통화의 중심에 서려는 US 달러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프랑화를 가지고 금을 자꾸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FRB는 자 이제 그러면은 금과 US 달러의 고리를 좀 끊고 US 자체로서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이 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속에 달러를 가지고 오늘날 이런 PPP도 하고 해서 전 세계를 지원하고 이런 자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내부적인 속속들이는 세계은행과 IMF가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고. 최근에 이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 위엔화도 기축통화로 가자 그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실권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이. 왜냐? 이러한 25~26년간에 걸친 미국의 치밀한 전략에 해가지고 금과 달러의 관계, 금태안의 고리를 끊고 섰는 US 달러는 벌써 세계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 금융 시스템에.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엔화가 이제 기축통화를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성급하겠죠. 그런데 이제 세계 지도자 중에 몇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이제 이 세계의 금융의 질서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보면서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대한민국만이라도 이 PPP를 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US 달러가 어떤 장점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파고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활용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나 지금 정치적인 위치나 또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 속에서 세계가 보는 우리의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 참 국가를 어떻게 앞으로 경영하나 이건 지도자들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세계 금융에 좀 눈을 뜰 수 있어야지 이 대한민국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갈 길은 오로지 세계 금융에 눈을 뜨고 현재의 금융 조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PPP라든지 세계 금융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나라의 부를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